KF-21의 마지막 약점으로 꼽혀온 전투기 엔진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핵심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다. 한국은 2026년부터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핵심 기술 개발에 들어갔고, 목표 추력은 기본 16,000파운드 포스 후기 연소기 작동 시 24,000파운드 포스급이다. 현재 KF-21에 장착되는 미국 GE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가 약 22,000파운드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목표 수치만 놓고 봐도 KF-21급 전투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독자 엔진 영역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40년까지로 제시됐고, 총 사업비는 약 3조 3천억 원이다. 방위사업청은 더 나아가 차세대 유인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2041년까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전투기 산업에서 가장 어려운 마지막 퍼즐이 이제 엔진으로 옮겨간 것이다. 다만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KF-21이 이미 F414를 빼고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으로 교체 비행에 성공했다는 주장은 현재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7월 7일 공개 자료에서 KF-21을 외산 엔진이 장착된 전투기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현재 KF-21의 심장은 여전히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F414 계열 엔진이다. 따라서 지금 벌어진 변화의 본질은 미국 엔진을 이미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 엔진에 의존해야 했던 구조를 장기적으로 끝내기 위한 실제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는 데 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과장된 한 문장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제 독자 엔진을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국가 방위사업의 일정과 예산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KF-21은 두 개의 F414 엔진을 사용하는 쌍발 전투기다. GE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개한 F414의 추력은 약 22,000파운드, 약 98kN이다. F414는 미국 해군의 FA-18E 슈퍼호넷과 FA-8F 슈퍼호넷, EA-18G 그라울러에도 사용되는 검증된 엔진 계열이며 스웨덴 그리펜 E에도 파생형이 적용된다. GE는 F414가 이전 F404보다 최대 약 35% 높은 추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에 1,600대 이상 공급됐고 누적 비행시간도 500만 시간을 넘어선 계열이다. KF-21 입장에서는 개발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기에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전투기의 엔진을 외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엔진을 해외에서 사 온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투기 엔진은 압축기 연소기, 고압 터빈 단결정, 초내열 합금 열차폐, 코팅, 정밀 주조,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수많은 핵심 기술이 결합된 체계다. 특히 고온부는 섭씨 1000도를 훨씬 넘는 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버텨야 하고, 후기 연소기를 사용하는 전투기 엔진은 높은 추력을 내면서도 안정성과 수명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투기 엔진은 레이더와 스텔스 기술과 함께 군용 항공 분야에서 기술 이전이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이 KF-21용 F414를 전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것도 아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GE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F414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F414를 면허 생산하는 첫 한국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 조립과 일부 부품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엔진 생산과 정비 품질 관리, 후속 군수 지원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면허 생산은 독자 개발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설계 원천 기술과 핵심 지식재산권까지 모두 한국이 소유하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F414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사실과 한국이 F414를 마음대로 개조하고 제3국에 아무 조건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때문에 국산 엔진 개발은 KF-21의 수출 전략과도 연결된다. 방산 수출은 기체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지, 핵심 부품 공급국의 승인이 필요한지, 장기적으로 부품과 정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이 외국 기술에 묶여 있으면 완성기 수출 때 추가적인 협의와 통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엔진까지 독자화하면 협상에서 한국이 쥘 수 있는 카드가 크게 늘어난다. 이것이 한국이 항공 엔진을 단순한 산업 육성 사업이 아니라 기술 주권 문제로 보는 이유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2026년 7월 7일 국산 무인기용 항공 엔진 시제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엔진 가운데 하나는 1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고 다른 하나는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이다. 500파운드급 터보팬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협업 무인 전투기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고 있다. 당장 KF-21의 F-4 실사를 대체할 크기는 아니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한국이 고성능 군용 터보팬의 설계, 제작 시험 소재 기술을 단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작은 추력급에서 얻은 기술이 그대로 대형 전투기 엔진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부품과 시험 인프라 고운 소재와 제어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은 다음 단계로 연결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숫자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전투기 등에 적용할 첨단 항공 엔진으로 기본 추력 16,000파운드 포스급, 후기 연소기 작동 시 24,000파운드 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목표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4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약 3조 300억 원이다. 개발 과정에는 엔진 시제 설계와 제작, 개발 시험, 인증 시험, 그리고 실제 기체 장착 비행 시험을 위한 준비가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엔진 모형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4,000파운드 포스라는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F-44의 22,000파운드급과 직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력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더 좋은 엔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전투기 엔진의 성능은 연료 소모율, 압축비 터빈, 입구, 온도 중량, 크기 수명, 정비성, 가속, 응답성, 신뢰성 등 수많은 요소로 결정된다. 24,000파운드급 추력을 한 번 내는 것보다 그 성능을 수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혹독한 비행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바로 이 부분이 한국이 앞으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기술 장벽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도전에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에는 축적된 생산 경험이 있다. 회사는 1979년부터 항공엔진 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에는 항공엔진 누적 생산 1만 대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이후 2025년에는 46년간 2만 대의 엔진을 생산했고 11종 엔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경험에는 KF-21의 F-414뿐 아니라 T-50과 FA-50에 사용되는 F-4롬 4계열, 헬기용 엔진 등 다양한 군용 항공 엔진 생산과 정비 경험이 포함된다. 완전한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 경험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KF-21 양산 엔진 계약 규모도 이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6월 방위사업청과 약 월 62억 원 규모의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25년 6월 약 32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두 계약을 합친 최초 양산분 전체 규모는 약 1조 1,794억 원이다. 회사는 2028년 12월까지 F-414 엔진 약 80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유지보수 부품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포함된다. 엔진 한 종류가 전투기 사업 전체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숫자다. KF-21 자체의 개발 성과도 엔진 독자화 논의를 더 무겁게 만든다. KF-21 사업은 2015년 12월 체계 개발을 시작했다. 2021년 4월 시제 1호기가 출고됐고 모두 10대의 시제기가 제작됐다. 이후 42개월 동안 약 1,100회의 개발 비행시험이 진행됐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기간 단 한 건의 비행사고도 없이 시험을 완료했고 약 13,000개의 시험 조건을 검증했다. 공대공 무장 발사,
공중급유, 고난도 자세, 회복 등 다양한 시험도 포함됐다. 2026년 5월에는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고 7월 29일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까지 열렸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에 양산으로 연결하는 전체 체계를 실제로 완주한 국가가 됐다. 이 과정은 2021년 시제기 공개 당시와 비교하면 더 선명하다. 당시 CNN은 KF-21 공개를 보도하면서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이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전했다. 동시에 당시 KF-21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약 65%라고 소개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도 어디에도 미국 언론이 한국의 KF-21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이다. 그런 표현을 CNN의 직접 평가처럼 사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2021년에는 성공 여부를 지켜봐야 했던 전투기가 2026년에는 1,700여 회 비행시험과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하고 체계 개발까지 종료했다는 변화 자체는 충분히 강력하다. 더구나 KF-21은 이제 시제기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2026년 3월 25일에는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렸고 방위사업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양상이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기 목표는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숫자가 현실화되면 KF-21은 단순한 기술 시범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때부터 엔진 문제는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한 공급망과 정비체계 수출, 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현재 L414의 장점도 분명하다. 이미 수백만 시간의 운용 실적을 가진 검증된 엔진이고 KF-21 개발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했다. 한국이 무리하게 엔진까지 동시에 독자 개발하려 했다면 KF-21 전체 사업의 일정과 비용, 시험 위험이 훨씬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음에는 검증된 미국 엔진을 사용하고 전투기 체계 개발을 성공시킨 뒤 독자 엔진을 별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였다.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다. 방위사업청이 항공엔진을 K방산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전투기 기체 설계, AES, 레이더 항공전자, 무장통합, 데이터링크, 정밀 유도무기 분야에서 빠르게 자립 범위를 넓혀왔다. 하지만 엔진만큼은 여전히 외국 원천 기술의 영향력이 크다.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전투기의 성능 개량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 더 강한 발전기와 냉각 능력, 더 높은 추력, 더 긴 작전 반경을 요구하는 차세대 센서와 전자전 장비를 기체와 엔진 설계 단계부터 함께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국산화율 상승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미국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현재 양산되는 KF-21은 F414를 사용하고 있고 GE는 2026년에도 KF-21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한국 내 조립을 위해 엔진 키트를 제공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KF-21 전력화는 미국산 원천 기술을 가진 F414와 한국의 기체 기술이 결합된 구조다. 이 구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짜 기술 독립은 국산 엔진의 설계와 제작 지상시험, 내구성 시험 인증, 기체 통합 비행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실제 전력에 채택될 때 완성된다. 그 시점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2026년 일부 핵심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 첨단 항공엔진 사업을 진행하며 2040년까지 시제 개발과 인증시험 기체 장착, 비행시험 준비를 완료하는 일정이 제시돼 있다.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유인 전투기에는 2041년까지 국산 엔진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약 15년에 가까운 장기전이다. 이 기간 동안 고압 압축기 효율, 초내열 합금 터빈, 블레이드 냉각, 연소 안정성 후기 연소기,
전자식 엔진 제어 수명관리 기술을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 결국 KF-21 엔진 논란에서 진짜 봐야 할 장면은 국산 엔진으로 이미 교체 비행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한 줄이 아니다. 더 큰 변화는 한국이 F-414 면허 생산을 통해 엔진 생산 기반을 확보했고 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시제를 실제로 공개했으며 동시에 16,000파운드 포스 기본 추력과 24,000파운드 포스 후기 연소 추력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급 독자 엔진 개발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KF-21이 42개월 동안 1,600여 회의 시험 비행과 13,000여 개 시험 조건을 통과하며 기체 개발 능력을 증명했다면 이제 다음 시험대는 그 기체의 심장을 한국 기술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변화는 KF-21 한 기종에서 끝나지 않는다. 차세대 유인 전투기 협업, 무인 전투기, 장거리 무인 정찰기까지 한국이 자체 엔진 계열을 구축할 가능성이 열린다. 그 순간 한국은 전투기 완성품을 만드는 국가를 넘어 추진 체계까지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된다. 수출 협상에서도 선택지가 넓어지고 핵심 부품 공급 중단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투기 성능 개량을 외국 엔진의 허용 범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원하는 작전 개념에 맞춰 엔진과 기체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지금의 결론은 분명하다. KF-21이 이미 미국 F-414를 버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이 F-414에 영원히 의존할 것이라는 전제 역시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2026년은 KF-21 체계 개발이 끝난 해이면서 동시에 한국형 전투기 엔진 독립이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해다. 22,000파운드급 F-414를 사용하는 현재의 KF-21에서 출발해 24,000파운드 포스급 국산 첨단 엔진을 목표로 하는 다음 단계가 열렸다. 이 계획이 실제 비행 시험과 양산까지 이어진다면 그때야말로 한국 전투기 산업은 가장 어려웠던 마지막 외산 의존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을 맞게 된다. KF-21의 진짜 승부는 이제 기체가 아니라 엔진에서 시작되고 있다.